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3장이죠. 등기 절차 총론. 등기법에서 가장 출제 빈도도 높고요. 가장 내용도 많고 4장과 5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이 3장이에요. 그래서 제 1절 등기 신청부터 관련된 기출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에 핵심이 사망한 경우죠. 누가 사망한 경우에요? 갑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갑이 을하고 적법한 어떤 매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등기만 하면 되는데 등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갑의 상속인이 있겠죠. 여기서 갑의 상속인을 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병이 무엇으로 해서 등기 의무자로 해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둘이 가서 갑과 을의 등기를 신청하는데 갑이 사망을 했으니까 갑의 상속인 누구? 병. 병이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지문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될 게 바로 뭘까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림을 딱 보면 되는데 A하고 B하고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A가 즉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두 번째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 세 번째 둘 다 사망한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A의 상속인 A-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B가 사망했을 때는 A하고 누구하고 A하고 B의 상속인 B-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고 둘 다 사망했을 때는 A-와 B-가 되는 거죠. A-와 B-가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합니다. 특징에 보시면 생전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전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전에 권리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의무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둘 다 사망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공동 신청에 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신청 정보상의 의무자하고 등기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도 각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그럴까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2번. 이 지문의 핵심은 전자신청이에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무엇을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유효기간 몇 년입니까?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겁니다. 전자신청 관련된 문제들이 전자신청이 도입되고 나서 이때 당시에 도입이 됐을까?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나서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 전자신청과 관련된 지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자연인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외국인도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누구?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대리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요. 이 대리인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전자신청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의미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 일반인들은 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가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 출석을 하면 되겠죠.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고요. 등기 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누가?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등기 신청 당사자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본인이 가서 해야 돼요. 따라서 사용자 등록만큼은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이 당사자를 대리해 가지고 사용자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신청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했을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사용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전자신청을 할 때는 사용자 등록할 때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증명 정보를 첨부할 것이고 자격자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이거 인감 주소뿐만 아니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자, 유효기간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3년이고요. 만약에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3개월부터, 3년 생각하시면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되겠고요. 뭐 효력정지 나머지 한번 쭉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봅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써놨어요. 그죠? 첫 번째. 이 문제는 관공서 촉탁이거든요. 즉, 관공서의 어떠한 촉탁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냥 당사자 신청, 그러니까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무엇한다? 준용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4번. 자, 등기는 이제 보통 단독 신청의 경우에 판결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니까 판결이죠. 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시기와 관계없이, 즉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판결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유형의 어떤 단독 신청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도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자만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 각기 자기 지분에 대해서 무엇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자, 6번 유증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에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인데 유증에는요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어요. 차이점은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도, 그러나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고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포괄이든 특정 유증이든 수증자를 권리자로 하고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일을 의무자로 해서 유증은 반드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증의 종류를 불문하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이 지문은 1번 지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자,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누가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나와야 될 게 바로 볼까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 등기를 무엇한다? 생략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갑의 상속인이 의무자가 돼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따라서 신청서상의 의무자는 갑의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등기 기록에 갑구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갑으로 되어 있죠. 불일치하더라도 각하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8번. 자,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때, 우리 보통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을 했을 때는 관공서는 국가 지자체를 의미하잖아요. 관공서는 국가 지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많은 어떠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똑같은 내용이죠. 32회 때 나왔던 지문인데 역시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토지가 이동이 되면 등기를 촉탁하잖아요. 직접 등기소에 가서 촉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쁠 때는 우편으로 이렇게 촉탁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10번 이 지문의 핵심은 관공서가 의무자예요. 관공서라는 게 핵심이고 관공서가 의무자라는 게 핵심인데 관공서의 어떠한 등기 촉탁은 어떤 많은 특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않고 대리인, 즉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위임했을 때도 또한 제공하지 않습니다.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이 11번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공서는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거래의 어떠한 주체로서, 거래의 어떤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의 어떠한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자인 관공서가 그죠? 권리자인 관공서가 이렇게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촉탁을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신청, 즉 공동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핵심은 뭐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촉탁을 하지 않고 등기 의무자가 어떻게?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관공서가 의무자인 경우에 만약 관공서가 의무자라면 권리자의 어떠한 청구에 의해서 촉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권리자와 어떻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번 이것도 나왔던 지문이죠.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를 준용한다. 자, 등기법이 어렵기는 해요. 왜? 좀 지적보다는 조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80% 정도가, 그러니까 12문제 중에 8, 9개 정도가 기존에 기출된 지문하고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기출문제만 파면 안 돼요. 기출문제를 정리하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출문제가 술술 풀릴 것이고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는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기출문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 한 10개년 정도만 계속 무한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8개 이상 맞을 수 있다는 거. 기출 지문 보시면 유사한 지문들이 계속 기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준용하고요. 13번. 자, 관공서의 어떤 특징은 우편으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관공서가 촉탁을 할 것은 당사자가 무엇할 수 없다? 신청을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공서의 어떤 촉탁 등기는 반드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법 제29조 2호에 의해서,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등기관이 쑥 각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앞에서 관공서의 어떠한 촉탁의 등기는 많은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세 번째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아도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이를 무엇한다? 수리해야 된다. 즉 각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관공서가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촉탁을 해도 되지만 촉탁을 하지 않고 공동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능, 불가능? 가능. 또한 관공서가 등기 명의인을 가름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들, 그러니까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명의인의 대위에서 상속인을 대위해서 포괄 상속인을 대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기들을 촉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13번 지문은 어떤 게 눈에 들어야 되냐면 의무자가 소재 불명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행방 불명된 거죠. 자, 이때 말소 등기에 따른 건데요. 말소 등기라고 마지막에 써 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그 전세권자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의무자인데 전세권자가 소재 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 증서를 첨부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 즉 말소 등기에서 권리자의 위치하고 있죠. 단독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됐죠. 즉 권리를 소멸케 하는 무슨 판결? 재권 판결만 허용이 돼요. 그랬을 때는 그 권리자가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의무자의 소재 불명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찾아요? 재권 판결. 그러니까 의무자가 지금 소재 불명됐으니까 공동신청에 의해서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권리를 소멸케 할 수 있는 무슨 판결? 재권 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하고 전세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14번. 자,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처분으로 인한 그 권리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촉탁해야 된다 이겁니다. 15번. 자, 이제 지금 14번까지는 이제 보통 관공서의 어떤 촉탁이라든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런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된 지문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민법상 조합 딱 눈에 띄죠.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 자체를 무엇으로 해서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29회뿐만 아니라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지문이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가 안 돼요. 어떻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후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16번.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하죠. 비법인 사단재단은 등기 신청도가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 신청은 누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 관리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어요? 대표자 관리는 오로지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자 관리는 등기 신청에 있어서 권리자라든지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비법인 사단재단에서의 대표자의 역할은 오로지 신청만. 그러면 비법인 사단재단이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 대표자는 뭐만? 신청만.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고요. 17번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국립학교면은 국가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립학교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자체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 보통 우리가 공법인 같은 경우 공법인 가능하죠. 공법인 가능한데 여기서
국가 지자체가 가능하다는 국가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자체는 어디까지를 의미한다? 시, 군, 구를 얘기하는 거. 여기서 지자체는 시, 군, 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읍면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면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외국인이라고 써 있죠. 외국인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연인은 다 가능해요. 출생에서 사망 시까지. 그죠?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연인은 다 가능하다. 미성년자, 외국인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요 태아죠. 태아의 경우에는 정지 조건설에 있어서는 부적격이고 해제 조건설에 있어서는 무엇이다? 적격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무엇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해제 조건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태아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을 때는 꼭 단서를 붙여요.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 의함 이렇게 꼭 줍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가능하고요. 시, 군, 구까지 가능하고 읍면, 리, 동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 규정이 있죠. 자연불악인 동리의 경우 마을 총회 대표자가 있으면 사회 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형태로서 등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좀 전에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누가 대표자가 등기를 무엇하고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그랬어요. 누구 명의로? 사단 재단 명의로. 즉 동리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합의의 등기로 해야 돼요. 합의의 등기 특징 별도의 뭐는 기록하지 않는다?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지만 특별법상의 조합은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상의 조합인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등기 가능하고요. 학교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5개 정도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역시 비법인 사단 재단의 형태로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뭐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안 된다.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신청과 관련된 내용과고 등기 신청 적격과 부적격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는지 그분 관련된 것과 오답지문 관련된 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등기 신청과 관련된 질문들을 쭉 봤고요. 이어서 등기 신청 관련된 거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봅니다. 우리가 그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때는 실제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를 이제 구별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제법상의 권리자와 의무자와 절차법의 권리자 의무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대체로 일치합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요. 자, 20번. 실체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죠. 그럼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이걸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고 의무자는 등기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가지는 자를 등기 의무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죠. 즉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 사람, 즉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22번.
절차법상의 의무자, 그러니까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법상에서의 의무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따질 때는 형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즉 절차법상의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등기 기록에 기록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자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등기 기록에 기록되면서 이득을 볼 것이냐 불이익을 보는 것이냐를 가지고 권리자와 의무자를 따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23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해준 을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을이죠. 저당권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무엇이 되고 저당권자인 을이 의무자가 될 것이고 저당권 설정자인 누가 갑이 등기 권리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권리자 의무자 구별해 보면 요겁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즉 이 그림은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곧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즉 이렇게 A에서 B 앞으로 가등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소유권이 C 앞으로 이전이 됐어요. 자, 이때 본등기를 할 경우에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되죠. 이 C는 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얘 죽어요. 직권말소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가 어떻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회복하는 거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랑 하는 것이다? 그때 그 사람.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이 C 앞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인 B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됐으니까 이를 무엇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회복하는데 회복 등기는 누구랑 한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 누구인 상대로 해서 A를 상대로 해서 A를 의무자로 해서 회복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C는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회복 등기 핵심은 누구랑 한다? 그때 그 사람하고 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에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는 일단 말소 등기에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제3취자인 C가 권리자가 되고 B가 의무자가 돼서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서 보시고요. 권리자, 의무자 구별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별할 수 없다면 등기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권리자, 의무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4번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만약에 을이다.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을이 등기를 신청할 것을 제3자인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다면 갑은, 이게 없다면 이게 핵심이죠.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다면 갑은 을을 대위해서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이 을이 등기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을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거나 이익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중성적 등기, 이익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중성적 등기에 한해서만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을에게 불이익을 준다라는, 을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기 신청권은 역시 갑이 대위에서 행사할 수 없고요. 자, 이렇게
대위 등기를 할 때는요. 대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될 거고요. 자,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했다. 그럼 만약에 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겠죠. 근데 을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등기관은 을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나오는 게 대위 문제예요. 자, 27번.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멸실됐을 때는 멸실 등기는 우리가 표시의 등기죠. 표시의 등기의 특징은 무엇이다? 이렇게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따른다. 근데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즉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지금 멸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A가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자 B가 누구를 대위해서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 건물의 소유자가 되겠죠.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8번.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상속이 개시된 거예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그러니까 A로부터 매수인 B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거죠. 이때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A의 상속인인 A-가 등기를 합니다. 근데 등기상에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왜?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29번. 자, 지문이 굉장히 긴데요. 여기서 핵심은 일부만에 대한,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 건물에서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어떠한 표시의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동시에.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A가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표시에 관한 등기를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이게 어떻게 나오면 틀릴까요? 건물의 표시 등기를 대위에서 할 수 있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에서 한다. 그럼 X가 되겠죠. 이런 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30번.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인의 누가? 채권자는 대위에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이라면, 기간 내에 있다면 상속인의 누가? 채권자가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31번. 등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인데 부동산의 표시. 자,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라든지 경정 등기. 부동산의 표시니까 표제 부여하는 거죠. 표제 부여하는 등기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고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해야 되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요. 32번.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33번.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자, 좀 전에 우리 그거 기억나시나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즉 이 지문을 읽는 순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구나.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무엇할 수 있다?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근저당 설정자가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제3취득자도 무엇이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돼서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갖는다? 이들은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지문 한번 봅니다. 오답 지문. 자, 전자신청을 할 때 우리가 사용자 등록을 하죠. 그렇죠? 전자신청할 때 우리가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인감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서 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된다?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우리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인감을 제출해서 인감하고 주소증명 정보를 사용자 등록할 때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감은 방문 신청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X가 되겠고요. 2번.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누가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은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전자신청은 자연인, 그 다음에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법인도 가능하죠.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즉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오로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소한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한 의무자가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만이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갑 17세, 그러니까 17세인 갑, 미성년자이죠.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나요? 태아의 경우에만 안 된다고 했죠. 태아의 경우에만 안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등기 능력을 갖습니다.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번. 태아 눈에 들어왔죠? 태아 명의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일단 태아 명의로는 안 됩니다. 왜? 판례는 정지조건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역시도 안 된다라는 소리고요. 학교 눈에 들어왔죠? 학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7번.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그 관공서는 누구를 가름하여? 등기 명의인을 가름하여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함께 무엇할 수 있다? 촉탁할 수 있습니다. X가 되겠고요. 그래서 8번.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대지권 관련된 지문이기도 하고요. 자, 대지권의 등기가 됐어요.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은 마지막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그러니까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후속 조치로서 소관청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토지 등기 기록에 갑구에, 얘네들은 을구에, 즉 해당하는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관청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하게 되는 거고요. 9번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누구 앞으로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갑은 절차법상의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되느냐? 갑이 아닌 누가 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둘이 가서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병이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등기는 누구 앞으로 와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죠. 자,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에 기록이 되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병이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권리는 누가 취득하는 것이다? 을이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누가? 을이 되는 겁니다. 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구분건물로서의 대지권의 변경 등기가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한동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 명의인을 대위해서 그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위 신청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 되는구나. 거의 대부분 틀린 지문이 안 나요. 누가 누구를 대위해서 한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거의 다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1번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표자 관리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 안 된다?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오로지 대표자 관리인은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만 있고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2번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데 등기 기록에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되지 않았어요. 자, 전 시간에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많은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29조 11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근데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때는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나가 버렸네요.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공서 촉탁 등기의 어떠한 특징이다. 13번. 자, 앞에서 민법상 조합은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없죠. 따라서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라는 근저당권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번 시험에 나왔다. 32회 때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옵니다. 14번.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신청은 누가 하고? 신청은 채권자가 하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요?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채무자는 등기 신청인이 된다? 아니죠. 신청인은 누가 되는 것이다? 신청인은 채권자가 되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채무자 앞으로 돼요. 이렇게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관은 작성할까요? 작성하지 않을까요? 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등기를 신청을 했다면 채무자에게 만들어줘요. 어찌됐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을 해야만 그 자에게 등기관이 작성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채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했다면 등기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채무자에게는 네 앞으로 등기됐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등기 완료 통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신청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이에요.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죠. 오답지문 봐도 14개잖아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PPT 강의라든지 실판 강의를 통해서 직권에 의한 등기하고 단독 신청과 촉탁 등기, 그다음에 대위 신청, 그다음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쭉 설명해 드렸단 말이죠. 그거 다시 한번 꼭 체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꼭 한번 그 강의 다시 한번 반복해서 꼭 들으시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신청과 관련된 지문이 끝났으니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와 관련된 기출 지문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성룡입니다. 자, 제2절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와 관련된 기출 지문을 보는데 역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등기는 우리가 구술로서 할 수 없고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해야 돼요. 기명날인 또는이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명날인 하고 서명해라 그럼 틀린 지문이죠. 뒤에 아마 오답 지문에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 신청서에는요 간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인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권리자가 여러 명이다. 의무자가 여러 명이다. 이 경우에는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의무자가 한 명이에요.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일 때는 그 중에 1인만 하면 돼요. 권리자 중에 1인 하고 의무자는 한 명이니까 의무자가 무엇을 한다? 간인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2번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다? 권리자가 여러 명이다. 또는 의무자가 여러 명이다. 간인은 그 중에 누구라? 한 명씩만 간인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요. 자획을 본명이 해야 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될 거고요. 여러 장일 때는 간인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어떤 얘기 했어요? 간인할 때는 권리자가 여러 명이거나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각 1인씩만 간인을 하면 되겠고 공유일 때는 지분을 기록하고 합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의 뜻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서에는 반드시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록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필요적 사항이 누락이 되면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5호에 의해서 29조 5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고요. 임의적 기록사항은 안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 정보에 임의적 기록사항, 예를 들어 지상권의 지료가 원인 정보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청 정보에도 이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각하 사유가 되는 거고요. 문자의 정정, 삽입, 삭제를 할 때는 그 글자 수를 어디에 난해에 적고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날인 또는 무엇을 한다? 서명이에요. 근데 날인하거나 서명인데 날인하고 서명해라 이렇게 한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문자를 삭제했을 때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거래가액을 기록하는데 거래가액은 어디에다가 갑구에, 을구라고 시험에 나왔죠. 표제분과 을구라고 시험에 나왔잖아요. 갑구에 어디 부분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 거래가액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신청서 가서 써야 되겠죠. 근데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집에서 입력을 해요. 출력을 해. 출력을 해서 그리고 나서 등기소에 가서 이거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신청 정보를 서면으로 무엇하여 출력하여 등기소에 무엇할 수 있다? 제출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써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출력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등기 신청을 할 때 한 건당 한 개에 대한 신청 정보를 작성하도록 돼서 1건 1 신청 주의가 되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관할이 동일하거나 등기의 목적이 동일할 때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기 첫 번째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때 일괄 신청, 자,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일괄 가능하거든요. 근데 관할이 어때야 돼? 동일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관할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할이 동일하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신청 정보는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공매 처분으로 인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경락에 의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경우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요 네 가지의 경우는 다 촉탁 등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촉탁에 의한 등기는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번 봅니다. 전세권 등기를 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그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목적인 범위라고 써있죠. 목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범위죠, 범위. 범위하고 무엇하고? 전세금. 전세금과 범위가 무엇이다? 필요적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어떠한 우리 용의물권이라든지 임차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과 임의적 기록사항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지역권의 등기입니다. 그 지역권의 등기할 때는 세 가지예요.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7번 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 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전자신청일까요? 방문신청일까요? 좀 전에 얘기해드렸죠. 이 경우는 무엇이다? 방문신청이에요. 우리가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누가? 자격자 대리인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대리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방문신청이 아니라 전자신청이 아니라 무슨 신청? 방문신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리인의 자격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8번 자, 인감과 관련된 내용인데 갑과 을이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갑과 을이 공유하게 되면 지분이 존재하죠. 근데 대장상에 지분 표시가 없어요. 근데 등기를 그러면 균등한 것으로 보는데 갑이 3분의 1로 했고
을이 3분의 1로 했어요. 그럼 누가 지금 이득을 보는 건가요? 갑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그 을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갑의 집이 더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을에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을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인감은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9번. 자, 우리는 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권리를 취득을 할 때 등기 기록에 갑구라든지 을구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즉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외국인,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를 하냐면 그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0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별도의 거민은 받을 필요가 없죠. 자, 거민하면 꼭 떠올라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거민하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항상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엇을 할 때는,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그 계약서에 무엇을 받아라? 거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민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거민을 받을 것이냐, 거민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 11번.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이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핵심은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로서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누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할 때는 의무자의 무엇을,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그때는 제공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야. 이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나오네요. 이 부분은 이제 작성과 관련된 건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권리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패소한 권리자는 모르잖아.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모르죠. 그 등기 완료가 되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야. 등기 완료 사실을 정확하게 등기 완료 사실을 무엇한다? 통지하더라. 이렇게 봅니다.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그랬을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줘요? 권리자에게 주게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하게 되면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죠. 무엇을? 등기필 정보를. 그 다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의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승소한 의무자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단순하게 보시라고 했어요. 의무자이기 때문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거죠.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한, 자, 직권 등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제 조건이잖아. 즉,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무엇을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만약에 A가 자기가 신청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A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를 해요. 근데 직권 보존 등기는 이 A 자체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되겠죠. 보존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가 되겠죠.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즉, 직권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필 정보의 제공 볼게요.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소로부터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신청 당시에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 신청해야 된다. 여기서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 또는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환매 특약 등기의 경우에는 누가 의무자예요? 매수인이 의무자죠. 환매 특약 등기에서의 매수인이 의무자인데 이 매수인은 아직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어요. 왜? 환매 특약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인이 특약 등기에서 의무자지만 그는 아직까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제출하지 않는 거죠. 단독 신청일 때는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요. 즉 판결에 의한, 즉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을 했을 때는 제출해야 된다. 즉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소에다가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왜? 관공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렇게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않고 변호사, 법무사에게 위임했을 때도 역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공할 수 없다면 절대적으로 뭐는 한대요? 재발급은 안 해줍니다. 재발급은 안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확인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죠. 첫 번째, 권리자 의무자가 출석을 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하고요.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 정보를 제공하고요. 세 번째, 신청서상에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 돼요. 자,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 1번, 2번, 3번 이러한 방법을 취했다면 그자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출해야 되는데 요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이러한 방법을 택하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뭐를 첨부해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16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필 정보와 관련된 이제 질문이 되겠고요.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증명을 얻은 거 제출해야 돼요. 등기소에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무엇을? 인감을 제출해야 되고요. 자, 인감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자신청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아요. 인감은 오로지 어디? 방문 신청일 때만 무엇을? 인감을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도 역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제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인감에 대해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인감은 이렇게 방문 신청에 한해서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줄여서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어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다.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해야 돼요. 그 반대로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라고 했죠.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인 경우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뭐를 찾아야 돼요? 누가 의무자인지를, 어떠한 등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누가 의무자인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 의무자가 판단이 되면 두 번째 할 일은 뭘까요?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그 의무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돼요. 만약에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것이고,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소유권이라면 인감을 첨부할 것이고, 소유권이 아니라면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좀 전에 등기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 정보는 재발급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재교부가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면 돼. 이때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다 어떠한 방법을 택해도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토지의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토지에 존재하는 그 권리자의 인감이 들어와야 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우리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승낙서 첨부해야 되겠죠? 그들의 모두 인감이 들어와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여기에 확인서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그 다음에 어떠한 신청서가, 여기서도 확인서가 모두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말소등기라고 써놨죠. 17번.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보통 우리가 말소등기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자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첨부정보로 제공이 돼야 돼요. 왜? 승낙을 해서 말소등기가 되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직권말소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 제3자의 승낙서가 들어왔으니까 방문 신청일 때는 무엇도? 인감도 첨부정보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18번. 자, 이 문제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이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안 된다? 제공해야 된다. 왜? 의무자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성과 제공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다 제공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관이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공과 작성을 혼동하시면 이 등기필 정보를 공부하실 때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이제 오답지문 봅니다. 오답지문.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지금 아까도 나왔었죠.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까는 옳은 지문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지문의 중간에 어떤 지문이 있었어요? 관할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지문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했을 때는 글자 수를 난해에 적고요.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서명하고 하고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이죠. 29회 때 출제됐었던 지문이고요. 3번 외국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누구만이? 비법인 사단 재단만이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것도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관리인도 등기에 올라가거든요. X. 5번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인 경우에 사원총회 결의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권리자인 경우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 사원총회 결의서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제출하는 건 맞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권리자가 아니라 등기 무엇인 경우에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제공하는 겁니다. 권리자일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사원총회 결의서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 어떤 경우에만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 자,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이라는 게 핵심이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한다. 그러면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출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 외의 등기에 관한 권리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7번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가등기 했을 때 가등기를 할 때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지상권 설정 등기라든지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되는데 예약을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가 나왔죠.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이니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농지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결국은 뭘까요?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자, 등기필 정보와 인감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농지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성룡입니다. 자, 제3절 각하 치하 이의 신청과 관련된 기출지문 한번 보도록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 각하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의 신청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한 문항씩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가등기 이전 되나요? 그렇죠. 가등기 이전이 됩니다. 가등기는 이전이 되는데 가등기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으니까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 이전 금지를 위한 가처분의 등기는 가능하지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죠. 이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즉 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지문이고요. 자, 2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3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가능한가요? 전부에 가능하죠. 그러나 부동산 일부와 지분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만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일부에 보존 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한 필지의 등기 자체가 수백 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역시 할 수 없습니다. 각하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등기를 허용하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각하를 하게 됩니다. 자,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한 8, 9가지 나와 있죠. 이쪽 부분에서 이게 법에서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29조 2호에 관련된 내용 예를 쭉 들어놓은 건데 이쪽에서 거의 해마다 한 문항씩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가 돈 안 갚아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내가 경매하지 않을게 이런 특약은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상권은 양도되고 담보 제공도 돼요. 다만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금지의 특약은 안 됩니다. 역시 그러한 것들을 신청하게 되면 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분리처분 금지가 되죠. 분리처분 금지가 되는데 이것을 무엇한 위반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역시 등기관은 무엇을 한다? 각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농지의 전세권 안 되죠? 농지의 전세권 등기는 안 된다. 지상권은 가능하지만 농지의 전세권 등기는 각하 사유가 되겠고요. 좀 전에 우리 봤던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분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지분만의 상속 등기 허용되지 않고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신청할 수 없는 거고 중복 등기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법에서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고요. 4번은 이제 이의 신청과 관련된 문제인데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해서 이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자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야. 바로 좀 이따 뒤에 한번 쭉 나오는데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자,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해요? 그게 핵심이죠. 이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어디에?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법원에다 이의를 신청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관할 등기소에 이의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다 하지만 이의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할 등기소에다가 제출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6번. 좀 전에 이의 신청서 제출한다 그랬죠? 따라서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만 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즉 내가 이의를 신청을 해서 이의를 신청해서 내가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10년이든 100년이든 기간과 상관없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간에 대한 무엇은 없다? 제한은 없다. 7번.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등기를 딱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 결정을 했어요.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 각하 등기해줘도 크게 무방한 것 같은데 왜 등기관이 각하를 했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즉 등기관이 각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등기 신청인은 떼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경우라도 뭐가 가능하다?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즉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은 이의를 무엇할 수 있다? 삼을 수가 있어요. 즉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언제라도 어떠한 사유라도 이의를 삼을 수 있어요. 다만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했을 때, 즉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실행했을 때는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죠.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8번. 이것도 제 17회 때 나왔던 질문인데 그 이후에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말소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 말소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존재하면 그 자에 뭐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됐어? 말소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소 등기 자체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소 등기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삼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말소 등기는 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만 말소 등기가 가능한데 이 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는 이 제3자와 관련된 것이지 말소 등기 의무자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말소 등기 의무자는 그 말소 등기 처분에 대한 이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에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시일이 걸리니까 결정하기 전에 부기등기 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또한 부기등기 명령 말고 뭐도 내릴 수 있나요?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부기등기 명령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무엇을 가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10번.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중요한 질문은 없고요. 이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무엇을 해라?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그 다음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 또는 무엇을 해라? 서명해라 이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등기관이 기록을 한 것을 적극적 처분이다라고 하고 이 처분이 부당한 것을 적극적 부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기관이 각하를 한 것을 소극적 처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소극적 부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록이 부당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하는데 무엇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요.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등기부에 기록해달라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 어디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관할 지방 법원에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는, 이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하고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고요.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등기관의 집행정지에 효력은 없습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고요.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다 하고,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관할 등기소에다 제출합니다. 자, 기록이 부당했을 때, 즉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된 거죠. 그럼 말소해달라고 무엇을? 이의를 삼을 수 있는데 그 사유는 1호와 몇 호에 대해서만, 2호에 한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하가 부당해서 기록해달라고 이의 신청하는 것은 사유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각하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유문 족하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등기관이 각하를 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이의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의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만 가능하다?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인만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안 돼요? 제3자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등기가 실행이 안 된 상태죠. 각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안 되고요. 다만 기록이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됐을 때 말소의 이의 신청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굉장히 이쪽에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부분도 사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청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의 신청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최근 들어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쭉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청서를 등기소에다 제출하니까 어찌됐든 등기를 기록하고 각하를 한 것은 등기관이 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의의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즉 말소의 이의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등기관은 무엇을 하면 돼? 직권말소하면 돼요. 근데 이의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3일 이내에 법원에다 송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는 기록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한 거죠. 근데 등기관이 그 이의의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기록을 하면 되겠고요. 없을 경우에는 역시 3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송부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는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결정 전에 말소의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게끔 부기등기 명령을 내리고, 결정 전에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명합니다. 법원에서 인용을 해요. 그럼 말소 명령을 내리고 기각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라든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고요. 여기서도 법원에서 인용을 하면 기록 명령을 내립니다. 기각을 하면 역시 통지해 주고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기등기 명령과 가등기 명령은 말소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밖에 직권말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고요. 이해관계인의 여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 설정자, 상속인이 아닌 자, 그 다음에 말소등기의 의무자, 말소등기의 의무자, 얘네들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의신청에서 이해관계인은 딱 한 명이다. 채권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했는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의신청에서 이해관계인의 여부는 딱 한 명. 누구? 채권자만이. 그렇게만 딱 기억하셔도 문제를 풀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답 지문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지분만의 등기는 안 되죠. 근데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일 때, 공동이니까, 공동 가등기권자니까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일 때 자기가 1인이
지분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하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체크.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등기는 할 수 있지만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각하사유가 됩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시고요. 각하지 않습니다. 2번. 자, 이의신청은요. 신청 당시에 주장되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새로운 증거, 즉 줄여서 신사실, 신증거 이렇게 얘기해요. 신사실, 신증거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3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고 그랬죠. 즉 어떠한 등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했을 때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거기서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등기 사무를 처리가 가능하고요. 4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등기관은 이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됐죠. 그럼 며칠 이내? 3일 이내 요거는 맞아요. 어디에다 물어준? 법원에다 넘겨줘야 됩니다. 이의 신청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의 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이거를 무엇한다? 송부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의신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각하와 관련된 거와 이의신청. 그러니까 이의신청과 관련된 기출지문은 많은데 각하와 관련된 것은 기출지문이 조금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적은 이유가 뭐냐면 단답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보기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서술형의 지문보다는 단락단락으로 나오는 형태가 많아요. 아까 한 8가지 정도 설명해 드린 거 있었죠? 그 각하 사유가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각하와 이의 신청과 관련된 기출 지문을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제 3장의 마지막이죠. 제4절 등기 완료 후에 조치.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느냐, 작성하지 않느냐 이 부분하고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이쪽 부분으로 많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자, 1번부터 보면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A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의 등기를 할 때는 그 촉탁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촉탁인 거죠. 이때 촉탁받은 등기관은 처분자의 등기를 기록하려고 보니까 그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직권으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는 등기된 사실을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 A에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2번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도 역시 관공서에게 등기가 완료가 되면 관공서에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3번 자,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에게도 등기 완료를 통지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뒤에 나오는데 이 등기 완료 통지는요, 2가지의 개념이에요. 등기를 무엇한? 신청한. 등기를 신청한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등기 명의인에게. 그러면 등기 명의인에게는 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야, 네 앞으로 등기됐어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4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할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했다면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청인에게 일단 통지하는 거예요. 네, 명의인에게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등기 명의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등기 명의인은 아니에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는 명의인은 아니지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하면 누구 앞으로 등기돼요? 권리자 앞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게 되면 채무자 앞으로 등기되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명의인에게.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것은 관공서도 일종의 신청인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5번 지자체가 권리자다. 그럼 관공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공서가 권리를 취득할 때는 굳이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관공서한테 교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왜? 관공서니까.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필 정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등기필 정보는 일련번호 12개와 비밀번호 5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언제 작성을 하냐면 작성은 부동산 및 등기 명의, 이게 핵심이에요.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등기필 정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련번호가 이게 4개, 4개, 4개에서 12개고요. 비밀번호는 1번부터 50번까지 해서 전체 50개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분실 시 재교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등기필 작성의 어떤 통지 보면 작성하는 경우는 권리자를 기록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설정과 이전은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 존재를 해요. 또 가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가등기 할 경우에도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 완료가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이라든지 변경 등기할 때도 역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데 경정의 개념은 소유권의 경정 등기죠. 이런 경우에요. A하고 B하고 공유가 되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A, B로 공유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A의 어떤 단독 소유라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A는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하기 때문에 B가 이거를 다 말소할 수 없다 그랬죠. 결국은 A와 B가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무슨 형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B라는 권리자가 추가됐잖아. 이랬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고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입니다. 합유자가 추가되는 경우에요. 합유자가 지금 A, B인데 합유자가 한 명이 더 추가된 겁니다. 합유자가 추가됐을 때 어떤 등기를 한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고 역시 얘도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권리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 말소 등기할 때 작성하지 않고요. 좀 전에 관공서가 촉탁했을 때 작성하지 않고, 세 개 기억나시나요? 원래 A가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A가 신청을 해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했으니까 안 만들어주고요. 패소한 권리자하고 승소한 의무자하고 둘이 가서 해야 되는데 얘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신청하지 않아서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하게 되면 얘 앞으로 등기가 되지만 얘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를 하게 되면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되지만 채무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보존등기 명의인에게, 패소한 등기 권리자에게, 채무자에게는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왜? 등기된 사실을 모르니까. 이들이 직접 등기를 신청해, 보존등기 명의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했다면 의무자인 A와 B가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했다면 채무자가 등기를 신청했다면 그러면 그들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주는데 그들이 신청하지 않고 다르게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이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등기관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을 한 겁니다. 즉 여기서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 없이 소관청에 알려야 되겠죠. 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련, 소유권의 어떠한 변경 사실이 존재하게 되면 등기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소관청에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대장의 어떠한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은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답 질문 봅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표시를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인에게 완료 통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완료 통지를 하게 되면 소유자,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떠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됐어.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서 주소 변경을 하게 되면 모든 권리자에게 다 통지해주는.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직권으로 경정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직권 경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권리자 의무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경정을 했을 때는 권리자 의무자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역시 통지를 하는데 이때 권리자 의무자가 몇 명일 때 2인일 때는 한 명에게만 통지하면 돼요. 전원 다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통지를 하게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3장 등기 절차 총론이에요. 기출지문은 뭐 아주 생각보다는 많지 않지만 이 3장 자체가 영향을 4장과 5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3장의 경우에는 기출지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PPT PPT 어떤 강의라든지 칠판 강의를 통해서 3장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빠짐없이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